뭐 했나 간단하게 얘기를 해봅시다. 그 집합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겁니다. 집합 S가 있다고 칩시다. S가 MT셋이어도 되는데 편의상 non-empty subset이 있다고 칩시다. 이 집합에 대해서 우리가 특성을 몇 가지를 정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뭘 했냐면요. 우리가 S가 바운디드 가끔 귀찮으니까 보통은 프로 쓰려고 할 텐데 이제 해석개론을 끝내고 나면은 그 웬만큼 짧지 않은 용어들은 다 줄여서 쓰는 게 손도 편하고 읽기도 편하고 숙제하는데 좀 더 짧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점점 짧게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운디드 어버브라는 건 별거 아니었습니다. S에 이 집합 S에 있는 모든 원소보다 큰 어떤 원소 다른 게 있을 때, 그렇죠? 그걸 쓰면 이렇게 됩니다. 어떤 원소 실수가 있어가지고 얘는 S에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S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이그젠플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M이 있어서 M이 모든 S보다 크거나 같을 때. 저번에 열심히 썼으니까 이번에 좀 짧게, 복습은 짧게 쓰고 새로 하는 건 좀 길게 쓰고 천천히 하고 합시다. 이거예요. 자, 예제로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S가 뭐 이런 거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조건제시법으로 써봅시다. 우리 저번에 한 이그젠플 X가 뭐 3보다 작은 거 이런 거라고 칩시다. 그러면 얘는 바운디드 어버브죠. 4는 S에 있는 모든 원소보다 다 크잖아요. 5도 다 크잖아요. 8도 다 크잖아요. 3도 다 크잖아요. M은 유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숫자들을 다들 우리가 M의 아니지 집합 S의 어퍼 바운드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M을 어퍼 바운드라고 불렀어요. M을 어퍼 바운드라고 하자. 그래서 M은 유일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on입니다. 그 학생 A가 찾은 어퍼 바운드랑 학생 B가 찾은 어퍼 바운드가 달라도 상관없어요. 어퍼 바운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게 있으면 어퍼 바운드 중에 가장 작은 걸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S라는 집합을 생각을 해요. 그러면 4도 S의 모든 원소보다 크고 3도 모든 원소보다 크고 7도 모든 원소보다 큰데 이거 수직선에서 그림을 그려보면 오늘은 증명을 할 거지만 그림을 그려보면 집합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4도 어퍼 바운드, 5도 어퍼 바운드인데 어퍼 바운드 중에 제일 작은 걸 생각하면 이 파란색 동그라미로 친 3일 것 같잖아요. 그래서 얘에다가 우리가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어퍼 바운드 중에 제일 적은 것. 리스트 어퍼 바운드. 좀 길잖아요. 그래서 짧게 수프리멈이라고도 썼었습니다. 자,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수프리멈 S를 우리가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숫자, 뭐라 그러지? 뭐 저번이랑 완전히 똑같을 필요는 없으니까 우리가 이 숫자가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 숫자가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리스트 어퍼 바운드예요. The list upper bound. 저 위에 썼으니 그냥 짧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S의 리스트 어퍼 바운드 혹은 더 짧게 수프리멈 오브 S. 그래서 숫자라고 쓸 때는 저 뒤에 있는 수프리멈 오브 S라는 표현을 더 많이 썼었습니다. 2주차의 과제에서도 그리고 2주차의 해석개론 연습에 그 워크시트에서도 집합 주고 수프리멈 구해봐라 이런 거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관적으로는 구할 수 있어요. 증명은 오늘 몇 가지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수프리멈이 될 조건이 뭐였냐? 그러니까 정의가 뭐였냐? 아까 말한 것대로요. 어퍼 바운드일 것, 그 중에 제일 작을 것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어퍼 바운드일 것 맞죠? 어퍼 바운드일 것. 4S. S에 있는 모든 원소보다 더 커야 돼요. 두 번째, 리스트 어퍼 바운드라고 그랬으니까 어퍼 바운드 중에 제일 작을 것
바운드였습니다. 어퍼 바운드 중에 제일 작다라는 표현을 여러 가지로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여러 가지로 썼는데요. 그 여러 가지를 다 살펴봅시다. 첫 번째, 어퍼 바운드 중에 제일 작은 거를 어떻게 쓰지? m이 어퍼 바운드면 m은 뮤보다 크거나 같다. 자, e는 여러 개 쓸 거예요. 만약에 m이 어퍼 바운드면 증명도 다양하게 할 겁니다. 다 똑같은 얘기인데 우리가 동치라는 것도 증명을 했는데 어떤 예제는 이게 좋고 어떤 예제는 이게 좋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퍼 바운드면 그러면 그 어퍼 바운드는 뮤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 조건이었습니다. 2번 조건을 잘 보면 뮤가 어퍼 바운드 중에 제일 작은 놈이구나. 왜? 다른 어퍼 바운드는 다 뮤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쵸? 동치 조건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만족하면 수프리멈이에요. 근데 2번은 다른 식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2번이랑 동치 조건인 것들을 좀 더 써봅시다. 다 지난 시간에 여기 판서 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얘랑 동치는 뭐냐면 2나 2'면 하나면 돼요. 이거 뭐야? 모든 어퍼 바운드는 m보다 크거나 같다. 이 명제랑 동치가 뭐지? 우리 그 명제의 대우 알잖아요. m보다 작은 애는 m보다 작은 어떤 실수는 어떤 것이든 절대로 어퍼 바운드가 될 수 없다 라는 거예요. 써봅시다. 만약에 누가 뮤보다 작으면 누는 절대로 어퍼 바운드가 될 수 없다 라는 거예요. 어퍼 바운드가 안 된다는 건 뭐야? 어퍼 바운드는 S의 모든 원소가 다 크다니까 어퍼 바운드가 될 수 없다. 누보다 큰 S의 원소가 있다 라는 얘기죠. 얘를 뒤집은 거니까 이 조건을 만족을 안 해야 되는 거니까. 자, 그거 써봅시다. X라는 원소가 있어서요. 누보다 X가 커야 됩니다. 그래요? 그쵸? 이 말이 뭐지? 2나 2'이랑 똑같아요. 2는 이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어퍼 바운드는 전부 뮤보다 크거나 같다요. 2'은 뭔가요? 뮤보다 작은 n은 절대로 어퍼 바운드가 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써도 되고요. 이 뒤에 여러분이 뭐 당연한 얘기지만 이렇게 써도 됩니다. less than or equal to mu. 저 파란색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저 파란색은 왜 있지? 뮤가 어퍼 바운드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x는 어쨌든 택하면 뮤보다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잖아. 1번 조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면 지우죠 뭐. 2번을 다른 조건으로도 똑같이 썼습니다. 완전히 똑같은 형태를 한 번 더 쓴 거예요. 그냥 이해하라고. 만약에 어떤 숫자가 있다고 칩시다. 어떤 양수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지? 뮤 마이너스 입실론은 뮤보다 작잖아요. 뮤에서 양수를 뺐으니까. 그래서 뮤에서 양수를 뺐으니까 그 숫자는 어퍼 바운드가 될 수가 없네. 뮤보다 작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뮤 마이너스 입실론은 양수인데 뮤보다 작은, 그러니까 입실론이 양수라서 뮤 마이너스 입실론은 뮤보다 작으니까 절대로 어퍼 바운드가 아닐 것이라는 컨디션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그거 어떻게 쓰지? 이렇게 쓰면 되겠네. x가 있어서 이 조건을 만족할 것이라고 얘기를 해보면 됩니다. 2나 2'이나 2'이나 다 똑같은 조건입니다. 그렇죠? 말을 좀 바꿔서 쓴 것뿐이에요. 의외로 세 번째 컨디션 되게 좋습니다. 우리가 해석개론 하다 보면 이 입실론이라는 이 임의의 양수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증명을 엄청나게 많이 할 겁니다. 이따 우리 두 번째 영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입실론과 친해지면 해석개론은 아주 평탄합니다. 그거 기억해 놓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영상도 새로운 것들을 좀 하지만요. 그 두 번째 영상에서 수열의 수렴, 여러분 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열의 수렴 오늘 할 건데요. 그거를 이해를 잘 하면 한 학기가 쉽고요. 그거를 이해를 못한다 그러면 한 학기 내내 해석개론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거기 제가 예제도 많이 드리고 천천히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거 우리가 한 거예요. 뭐 바운디드 빌로우, 로어 바운드, 그레이티스트 로어 바운드 혹은 인피멈 똑같은 개념이에요. 위아래만 바꿔놓은 개념. 뭐 굳이 할 필요 없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우리가 이 그림에서 우리가 이 예제에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 수프리멈은 3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지난번에 한 내용의 전부였습니다. 그쵸? S가 지금은 되게 좋은 집합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S가 이렇게 좋은 집합이라는 보장이 없어요. 굉장히 희한한 집합일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럴 때도 수프리멈이 존재하냐?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제일 궁금한 물음입니다. 그래서 막 지금은 되게 이쁜 집합인데 이런 게 있다고 쳐요. S가 여기다 씁시다. S가 이런 게 있다고 쳐요. X 제곱이 2보다 작거나 같은 숫자들의 모임. 뭐 이런 집합이 있다고 칩시다. 얘 수프리멈이 뭐냐? 우리가 알고는 있어요. 근데 이 루트 2라는 숫자를 우리가 엄밀하게 정의해라 그러면 뭐 그냥 제곱해서 2가 되는 수 뭐 이렇게 2가 되는 양수 이렇게 뭐 정의하긴 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막 깊게 들어가고 넘어간 적은 없잖아요. 그래서 책 같은 데 보면 아니면 다양한 우리가 책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하는 건 아니니까 뭐 그 중요한 것들은 다 하는데 책 두껍잖아요. 어떤 책도 두껍고 이 책에서 중요한 거 저 책에서 중요한 거 이런 것들을 뽑아오는 거니까 그 여러분이 수학 과목들 들을 때 해석개론도 그렇고 다른 과목들도 그렇고 마찬가지인데요. 그 이거 뭐 판서하고 시험 잘 보고 이게 그 수학을 잘하는 길이 네, 반은 되는데 전부는 아닙니다. 그게 수학을 재밌고 그러면 수업은 수업이고 수업이 책의 모든 내용을 당연히 커버하지 못해요.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떼서 이제 거의 대부분의 수학과 뭐 대부분의 대학의 수학과에서도 떼서 가르치거든요. 시간 한정돼 있으니까 우리 한 학기 16주 시험을 빼면 14주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시간이 될 때마다 읽는 게 중요해요. 학기 중에는 수업 시험 때문에 바쁠 수 있고 그렇지만 뭐 방학 때 이럴 때는 대학생은 방학이 시간이 많이 남잖아요. 이럴 때 읽는 걸 추천을 합니다. 그 뭐 모든 걸 다 읽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뭐 해석개론, 선형대수, 현대대수, 위상수학, 복소 뭐 이 정도만이라도 네 그렇습니다. 뭐 모든 문제 다 풀어보고요. 어쨌든 그 이런 숫자가 있다, 뭐 수프리멈이 있다 이런 것들을 증명할 수 있고 우리도 시간 되면 증명을 하고 싶은데 증명이 괜히 길어요. 어렵진 않은데 길어요. 그리고 그것보다 이제 우리는 직관을 잡는 게 더 중요하니까 얘의 증명은 책에 있는데 굳이 넘어가진 안 하려고 합니다. 수프리멈이 있다라는 걸 증명하긴 해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직관적으로는 알잖아요. 뭐 그쵸. 얘가 이 원소니까 제일 작은 게 2도 1.42, 1.415 이런 것들도 다들 어퍼 바운드잖아요. 어퍼 바운드 중에 제일 적은 게 루트 2일 것 같다라고 생각은 할 수는 있습니다. 집합이 더 복잡해질 수도 있어요. 복잡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직관은 수직선상에 꽉 차 있는 게 실수다. 잖아요? 그러니까 수직선상에 꽉 차 있는 게 실수니까 우리의 직관은 꽉 차 있다는 표현은 이 끝에 있는 뭔가를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그 실수를 엄밀하게 정의를 하면 증명을 할 수가 있는 사실인데 우리 2주차 때도 열심히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정의를 하면 괜히 뒤에 있는 재밌는 부분 놔두고 앞이 길고 해석개론을 듣는 학생들이 지칠 수 있으니까 많은 교과서들에서 그렇게 안 한다. 그것들은 어펜딕스에 놔두고 우리도 제가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나중에 어펜딕스로 따로 그 영상을 조금 떼가지고 올릴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실수가 만족해야 될 딱 한 가지 성질을 증명 없이 쓰고 그걸 가지고 해석개론을 진행해 나갑니다. 그러면 열심히 어렵게는 아니지만 길게 실수를 정의해 놓은 것과 사실 동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를 증명 없이 한 가지 정리만 딱
딱 한 가지 정리만 받아들이려고 해요. 얘는 실수의 성질이고요. 실수의 성질을 규명짓는 중요한 성질이고요. 이 챕터의 소섹션, 이 completeness of 얘의 핵심 키워드기도 합니다. 그래서 얘는 중요하니까 여기 노트에 있는 걸 그대로 써봅시다. 자, 얘까지는 복습이었어요. 이제부터는 시작입니다. 우리가 실수를 다른 식으로 정의해서 증명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들은 해석개론을 나중에 다 마치고 나서 봐도 늦지 않고 그때는 훨씬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편하니까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들은 지금 그것보다 더 쉽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개념들을 많이 접해야 돼요. 그래서 얘는 증명 없이 넘어가려고 합니다. 표현이 다양하고요. 동치 조건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중에 한 가지를 쓸 거예요. 책마다 서술이 조금씩 다르고요. 가장 크게는 집합으로 특성으로 정의를 하거나 아니면 수열의 특성으로 정의하거나 보통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최홍 교수님께서 강의하셨을 때는 그리고 이기정 교수님 강의하셨을 때도 수열로 정의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수열의 이 컴플리트니스 정의와 증명 없이요. 집합의 컴플리트니스 정의가 증명을 해서 같다는 걸 보였습니다. 그렇게도 돼요. 우리는 집합을 먼저 얘기를 했으니까 집합의 어떤 성질을 먼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수열의 성질과 동치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 개념은 똑같고요. 뭐 동치다라는 걸 증명할 때는 이 명제를 어차피 가정을 하고 하는 거니까 별로 걱정은 없고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하면 됩니다. 근데 이번 수업 때는 집합의 성질을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걸 실수의 완비성이라고 표시를 하겠습니다. 실수 집합의 완비성. 그러니까 꽉 채워져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나중에 꽉 채워져 있는 이 컴플리트니스를 만족하는 다른 집합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거고요. 컴플리트니스를 만족하지 않는 다양한 집합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요. 지금은 그런 거 말고 R이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즉 컴플리트니스를 만족한다. 라고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명제를 증명 없이 쓰려고 합니다. 우리가 해석개론에서 증명 없이 쓰는 명제는 그러니까 뭐 나중에 해석개론 2에서 선형대수에서 썼던 걸 가져오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요. 기본적으로 해석개론에서 증명 없이 쓰는 유일한 명제가 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모든 실수의 어떤 공집합이 아닌 집합이 있다고 칩시다. 얘가 위로 6에 즉 바운디드 어버브라고 합시다. 와, 뭐 이렇게 되게 길게 썼는데요. 우리 이거 이제 짧게 쓰는 법 알죠? 예, 이렇게 썼었습니다. 이거 S가 MT가 아니고 R인데 그래서 S라는 집합을 바운디드 어버브라고 하자라고 쓰는 거랑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 컴플리트니스는 워낙 중요하니까 그냥 풀어서 쓴 겁니다. 확실히 빨간색이 더 짧죠. 여러분 증명에서도 빨간색으로 쓰기를 제가 원하긴 합니다. 해석개론을 마칠 때쯤 되면. 자, 그래서 이런 집합이 항상 수프리멈을 가진다. 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집합은 수프리멈이 루트 2라 그랬잖아요. 근데 집합이 엄청 복잡해요. 근데 100이 바운드야. 그럼 그 중에 제일 작은 숫자를 수프리멈이다 혹은 그레이티스트 로어 바운드다 아니지 리스트 어퍼 바운드다라고 정의를 했는데 실제로 그게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느냐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증명 없이 그 중에 제일 작은 숫자가 리스트 어퍼 바운드가 혹은 수프리멈이 존재한다. 뭔지는 몰라요.
어쨌든 있다. 그걸 받아들일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받아들인 다음에 이 의미가 실수가 꽉 채워져 있다는 거랑 직관적으로 같은 개념입니다. 우리가 이것 대신에 막 이렇게 복잡한 막 이런 집합들을 있다고 쳐요. 집합이 막 이렇게 있다고 쳐요. 그러면 이 컴플리트니스가 뭘 의미하냐? 이 집합이 내가 100을 봤더니 100이 이 S에 있는 모든 원소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럼 이 중에서 제일 작은 놈을 우리가 딱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수프리멈 S가 존재한다. 그렇죠? 그러면 이 수프리멈이 만족할 조건 S가 이렇게 땡땡땡땡땡땡 여기 막 여기저기 좀 많이 있다가 적게 있다가 많이 있다 적게 있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개념적으로 보면 S에 있는 원소들을 이렇게 우리가 쭉쭉 택했을 때 오른쪽 끝으로 가는 여러분이 개념적으로 알고 있는 아직 우리는 정의는 안 했지만 여러분이 개념적으로 알고 있는 극한이라는 개념이랑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수프리멈 S가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실수집합에서 뭔가 이렇게 수열로 나타날 수 있는 극한이 존재한다 랑 개념적으로 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실수가 숫자들로 꽉 채워져 있구나. 수직선에서 듬성듬성하지 않구나 라는 개념을 이 컴플리트니스로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나면 얘를 사용을 해서 다양한 것들을 증명할 수가 있어요. 증명을 하다 보면 이제 처음에 이거는 황당하잖아요. 그냥 보면 아니 이게 내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해석학이랑 아니지 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학이랑 무슨 관계가 있나. 근데 얘만 어슘하고 나면 그 고등학교 때 뭐 극한이 뭐니 뭐 연속함수의 최대 최소값이 어떻게 되니 이런 얘기들을 전부 간단하게 기본적인 개념과 그것들 가지고 만들어놓은 증명, 정리 이런 것들로 전부 다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증명 없이 쓰는 유일한 겁니다. 얘를 우리가 짧게 이렇게도 쓸 수 있겠습니다. 저 위에 있는 거 그대로 써봅시다. 따라서 만약에 S라는 집합이 있어요. 얘가 바운디드 어버브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 컴플리트니스가 뭘 의미하냐? 이 수프리멈 S라는 숫자가 존재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수프리멈 여기 이 위에 있는 거 그대로 썼으니까 이제 얘는 지워도 되겠네? 맞죠? 그래서 이거를 실수집합의 완비성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바운디드 어버브인 집합은 항상 그게 공집합이 아닌 바운디드 어버브인 집합은 항상 수프리멈을 갖는다 예요. 얘를 우리가 엄청 중요하게 여기고 많이 쓸 겁니다. 네, 오늘의 제일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오늘 제일 중요한 내용은 수열의 극한이고요. 자, 어쨌든 이거 똑같은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얘의 따름 정리로 바로 다음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똑같은 얘기를 써봅시다. 얘가 바운디드 빌로우라고 합시다. 그러면 greatest lower bound 혹은 lower bound 중에 제일 큰 것 혹은 인피멈 이것들이 존재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위가 되면 아래가 되고요. 아래가 되면 위가 됩니다. 똑같은 명제입니다. 위가 되면 아래가 왜 되지?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S가 바운디드 빌로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집합을 생각을 합시다. S 프라임을 마이너스 X들을 모아놔요. 수직선상에서 원점으로 이렇게 탁 대칭시켜서 뒤집어 버린다는 얘기잖아요. 얘가 바운디드 빌로우니까 얘는 바운디드 어버브겠습니다. 그쵸? 그쵸? 바운디드 어버브니까 실수의 컴플리트니스에 의해서 수프리멈 S가 존재합니다.
맞죠? 어? 이거 뭐야? 왜? by the completeness of R 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 때문에 수프리멈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가? 자, 따라서 이 수프리멈을 뭐 뮤라고 합시다. 상관없죠. 그러면 우리가 마이너스 뮤가 인피멈이 됨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뮤는 인피멈 S. 이거 체크해야 돼요. 어렵진 않지만 여러분에게 맡기려고 합니다. 뭐 해야, 근데 너무 당연한 거긴 한데, 뭐 해야 되나요? 마이너스 뮤가 S에 있는 모든 원소보다 작거나 같다를 보여야 돼요. 혹시 로어 바운드가 있으면 걔는 마이너스 U보다 작거나 같다. 즉 마이너스 뮤가 로어 바운드 중에 제일 큰 거다. 마이너스만 취하면 왠지 뮤와 S 프라임의 어퍼 바운드에 대한 관계가 나올 것 같죠? 그래서 한 두 줄 정도 쓰면 됩니다. 해야 돼요, 여러분이. 중요한 거니까. easy, but try.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저 1, 2번 중에 2번이나 E 프라임이나 E 더블 프라임이나 중에 아무거나로 써도 됩니다. 자, 그래서 그냥 우리는 실수 집합의 완비성 얘기를 했더니 집합에 수프리멈이 항상 존재한다라고 얘기했더니 아래가 막혀 있는 즉 바운디드 빌로우인 집합에 로우 바운드도 항상 존재하는구나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가 아주 약한 스테이트먼트가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뒤집어 가지고 집합을 아래도 인피멈도 존재한다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바운디드 빌로우일 경우에. 자, 얘 어플리케이션으로 되게 유명한 정리가 있습니다. 뭐 이름은 되게 거창한데요. 이것도 처음에 막 쓰고 그 다음에 또 잊어버리는 성질입니다. 왜냐면 너무 당연해 보여서요. 그래서 너무 당연해 보이는 이 성질을 실수집합의 유일한 이 특성 가지고 증명을 해보려고요. 이거 알키미디안 성질이라고 그럽니다. 보면은 되게 당연할 겁니다. 그래서 명제를 보면 와 이거 증명해야 돼? 하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X가 실수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 알키미디안 프로퍼티를 다시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알키미디안 프로퍼티를 사용을 해서 뭔가를 많이 할 겁니다. 그걸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X가 R에 포함되면요, 어떤 n이 존재해서 X보다 n이 크거나 같게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거 수직선에서 보면 되게 당연한 것 같죠. 실수가 있으면 그 실수보다 더 크거나 같은 자연수가 있다. 당연해 보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래서 직관적인 의미는 이겁니다. 자연수는 하나씩 하나씩 더하다 보면 1, 2, 3, 4 점점 커진다라는 거예요. 점점 커지니까 우리가 처음에 무지무지하게 큰 어떤 x를 가져왔다고 쳐도 하나씩 하나씩 가다 보면 x를 넘는 거예요. 이거 되게 교훈적이네요. 그렇죠? 조금씩 하다 보면 큰 산이 있어도 넘을 수 있다는 거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개념적으로는 초등학생이 실수를 하나? 어째 중학생도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알기는 아는 거랑 증명은 다른 거니까 증명 한번 해봅시다. 증명 엄청 간단하긴 합니다. 증명은 중요한데 이해하고 나면 넘어가면 돼요. 왜냐하면 알키미디안 프로퍼티를 증명을 다시 하진 않고 우리가 다시 요구하지도 않고 이 성질을 사용을 해서 너무 당연해 보이지만 이 성질을 사용을 해서 뭔가를 증명하는 걸 더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막하면 그러니까 바로 증명할 수 있으면 제일 좋고요. 막막하면 귀류법을 사용합니다. 우리도 그럴 거예요. 해석개론도 그렇고 위상도 그렇고 많은 학문들이 그렇습니다. 많은 수학과 과목, 학부 과목들이 그렇습니다. 아니라고 합시다. 아니라고 해요. 그럼 뭐야? 얘를 부정하면 어떻게 되지? x가 있을 때 그러니까 모든 x에 대해서 x에 의존하는 n이 있어가지고 x보다 n이 크거나 같다 였어요. 부정하면 어떤 x가 있어서 모든 n에 대해서 x가 n보다 크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x가 n보다 커야 되겠습니다.
맞죠? 어? 얘를 부정을 한 거잖아요. x가 있기만 하면 얘다라고 했으니까 부정하는 거니까 어떤 그 특정한 어떤 다른 x에 대해서는 어떤 x가 있어가지고 모든 n에 대해서 x가 이 조건이 만족을 안 해야 되니까 x가 n보다 크다라고 그냥 쓴 거예요. 따라서 얘는 뭐지? x가 어퍼 바운드예요. 어떤 집합에 모든 자연수보다 다 크다 그랬으니까 자연수 집합의 어퍼 바운드겠습니다. 그쵸? 그냥 정의 쓴 거예요. 어퍼 바운드가 뭐냐? 얘 안에 있는 원소보다 다 크거나 같으면 돼요. 얘 안에 있는 원소는 자연수밖에 없잖아요. 그것보다 다 크다 그랬으니까 다 크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어퍼 바운드예요. 자, 어퍼 바운드가 있으니까 어퍼 바운드 중에 제일 적은 놈이 있겠습니다. 왜? 실수 집합의 completeness 때문에. 네, 그래서 실수 집합의 completeness 때문에 프로퍼티는 보통 빼기도 해요. 그래서 completeness of R 때문에 우리가 수프리멈 n이 존재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뭐 별거 아니죠. 그냥 우리가 이무의 난엠티 셋은 수프리멈 난엠티 셋이 바운디드 어버브면 동치 어퍼 바운드가 있으면 수프리멈이 있다. 라고 컴플리트니스 프로퍼티를 어슘하고 쓰기로 했으니까. 그쵸? 입니다. 이제 U에서 1을 빼봐요. 이거 이렇게 합시다. 수프리멈이 있다 그랬으니까 이 수프리멈을 U라고 합시다. 그래요? 그러면 U에서 1을 빼면 얘도 실수잖아요? 실수에서 1 빼봤자 실수니까. 근데 얘가 어퍼 바운드 중에 제일 작은 놈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절대로 어퍼 바운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뭐 한 거지? U가 자연수보다 모든 자연수보다 다 큰 수 중에 제일 작은 놈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U보다 조금 작은 놈은 절대로 어퍼 바운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U가 리스트 어퍼 바운드니까. 그래서 U-1 어퍼 바운드가 아닙니다. 어퍼 바운드가 아니라는 성질을 써봅시다. 어퍼 바운드가 아닌 뭐야? n의 어퍼 바운드가 아니니까 n에 있는 어떤 원소는 U-1보다 커야지. 맞죠? 그냥 위에서 그냥 바로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한 줄, 그 다음에 한 줄, 그 다음에 한 줄은 그냥 당연하게 쓰는 겁니다. 그게 해석계론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얘입니다. 그쵸? 이거 뭐야? U보다 M 플러스 1이 큰 거예요. 이거 뭐지? 자, M 플러스 1도 자연수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가정한 거. 귀류법을 써서 아니라고 하자. 그러면 자연수 전체보다 큰 U가 있다. 그래서 U는 자연수에 있는 어떤 원소보다도 다 크거나 같은 거예요. 근데 결론. U보다 큰 자연수가 있었네. 뭐야? U보다 큰 자연수가 있다고? 그럼 U는 어퍼 바운드가 될 수가 없잖아. 어퍼 바운드가 되려면 여기에 있는 모든 원소보다 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그게 틀렸으니까. U가 n의 어퍼 바운드라 그랬는데 n의 어퍼 바운드가 아니라 그러네? 모순이네요. 모순이 생겼습니다. 그 얘기는 결론이 틀렸구나. 서포스 낫이 틀렸구나. 그러면 이런 n이 존재할 수밖에 없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되게 당연한 사실인데 엄밀하게 증명을 하려고 하니까 조금 길어졌습니다. 자, 이런 증명을 할 때 이제 학생들이 이런 착각을 많이 해요. 이 가다 보면 이게 뭔가 쓰다가도 뭔가 이상하거든요. 자연수보다 다 큰 실수가 있다고 하자.
그게 그런 게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증명 과정에. 근데 없는 게 당연해요. 왜냐면 우리는 틀린 명제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명제가 맞으면 이렇게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귀류법을 쓸 때 중간에 나오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뭔가 그러니까 전줄에서 바로 다음 줄로 논리가 맞을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의 상식과 약간 어긋날 수는 있습니다. 귀류법 증명이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귀류법 증명했고 수학과 2학년 과목에서 귀류법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고 순간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감정 같은 거 배제하고 논리적으로 오케이 첫 줄이니까 둘째 줄, 둘째 줄이니까 셋째 줄, 셋째 줄 그래 아니라고 했어. 그러면 어퍼 바운드니까 자연수에 있는 모든 원소보다 큰 게 있어야지. 컴플리트니스 때문에 이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단 첫 번째 줄이 맞았다고 가정했을 때 세 번째 줄이 맞는 거예요. 이거를 명심하고 있으면 이제 증명할 때 안 헷갈립니다. 그래서 증명을 다 하고 나면 이제 증명은 오케이 내가 이해했어 라고 생각을 하고 이 명제에 집중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 명제는 아르키미디안 프로퍼티라는 이름 말고는 특별할 게 없죠. 우리 직관적으로 알고 있는 거잖아요. 실수가 있어. 0이 저기 있어. 그러면 넘어가요. n-1, n 플러스 1 이렇게 땡땡땡. 언젠가는 하나씩 하나씩 가다 보면 x를 넘는다. 이런 단순한 얘기였으니까. 그쵸? 어떤 n이 있어서 x보다 크다. 당연해 보이잖아요. 자, 이 알키미디안 프로퍼티가 우리가 그 다양한 집합의 인피멈, 수프리멈이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얘기. 그리고 실제로 뭐 n분의 1 같은 수열이 0으로 간다. 이런 것들, 이런 아주 당연해 보이는 것들을 증명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성질입니다. 우리 다른 거 하나도 안 썼어요. 실수의 completeness 혹은 완비성만 썼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멈추고 우리가 이 알키미디안 프로퍼티를 가지고 다양한 얘기들을 이제 챕터 2에 남은 다양한 짜잘한 정리들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예제들의 증명 이런 것들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수열로 넘어가도록 합시다.